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 정치 검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차 내란이 진행 중이죠. 정치 검사들이 치졸한 보복극을 시작으로 2차 내란이 진행됐습니다. 1차 내란이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면 지금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 내란의 주모자는 윤석열이었겠지만 2차 내란의 주모자는 지금은 김주현으로 보이네요. 자, 이들 치졸한 정치 검사들이 치졸한 보복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보복극들이 하나 둘 표면화되고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검사들의 음모는 보복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 2차 내란도 마찬가지예요. 치졸한 보복전이 내란의 시작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알려졌죠. 김규현 변호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최상병 사건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최근에 모 학회에서 쫓겨났답니다. 갑자기. 학회에서 쫓겨났어. 무슨 학회? 형사소송법 학회. 이거는 정치적인 단체가 아니죠. 형사소송법을 연구하는 학술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학술단체에 검사들이 바글바글 하네? 김주현도 있네? 이완규도 있네? 기타 등등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도 있네? 자,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으니까 그들한테 김규현이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내쫓은 겁니다. 보복의 시작이죠. 보복은 김규현 변호사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복 대상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세 번째 주제는 검사들이 시작한 2차 내란, 치졸한 보복극부터 시작이다.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규현 변호사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검사 시절부터 참여해 왔던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카톡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최근 학회에서 비상계엄의 법적 평가보다 국회의 탄핵 남발과 내란 수사의 문제점을 더 부각하는 듯한 토론의 주체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학회의 정치 중립 및 편향을 우려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강퇴당했네요. 현직 민정수석, 법제처장, 김주현과 이완규죠.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분들도 참여하고 계신 방이었는데 제 발언이 매우 불편하셨나 봅니다. 현직 민정수석이면 김주현이죠. 법제처장이면 이완규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이른바 안가회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내란의 주모자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볼 때 2차 내란은 이들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이들이 심지어 이런 학술단체에서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죠. 말이 겉으로는 학술단체지만 사실상 정치단체인 거죠. 자신들이 학술단체 외피를 쓰고 정치적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검사 독재 정권, 검사의 반란을 부추기는, 뒷받침해주는 짓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니까 내쫓은 겁니다. 여기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검사들이 제2의 내란을 진행하고 있다. 제2의 내란이 진행 중인데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유일한 무기가 사실은 탄핵밖에 없어요. 모든 권력을 행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뭐 있습니까? 탄핵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출탄핵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30번씩 거부권 행사하고 최상목이가 8번 행사하고 한덕수는 2주인가 겨우 하면서 2주 동안 6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뭐 이 새끼들은 맨날 거부권이야.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합치면 얘네들이 이 써먹은 거부권이 40회를 넘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21번이네? 절반밖에 안 되잖아. 아직 우리 절반을 더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못 나서고 왜 자꾸 주춤거리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 김규현뿐만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형사소송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여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들이 검찰 사실 학술단체를 빙자한 정치집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상 정치검찰의 뒷배를 봐주는 뒷받침해주는 기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죠. 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학회의 회원들을 한번 볼게요. 회원들 전부가 아니라 이른바 간부직을 맡고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만 제가 뽑아 봤습니다. 여기는 고문이에요. 고문이면 뭐야? 보통 우리가 좀 고위직에 있던 사람을 고문으로 모시죠. 여기서 김종구 변호사, 한명관 교수, 김준규 변호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김종구 변호사는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한명관 대검 차장이었죠. 김준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자, 제가 아는 사람만 이 정도입니다. 검찰총장, 아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혹은 대검 차장, 네, 고위직이죠. 야, 쟁쟁합니다. 그죠? 이 정도면 제가 말을 안 해. 학술 고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주현이라는 애가 있네. 그 다음에 차동원이라는 사람이 있네. 이 두 사람 다 쟁쟁한 사람들이죠. 학술 이사 중이면 백기봉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김영종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김주현이 누군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민정수석입니다. 학술 고문이래. 차동원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죠. 고검장 출신입니다. 자, 김주현에게 딱 들었네. 백기봉? 백기봉은요. 이 사람 김앤장이에요. 원래는 검사였어요. 검사로서 김앤장의 검사로 있다가 김앤장으로 옮긴 자리로 옮긴 다음에 최근에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뽑혀서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여기 뽑혀있네. 그 다음에 김용종은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자, 여기 책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싸가지 없이 굴었던 바로 그 인간입니다. 김영종. 야, 참 주옥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네요. 자, 또 있습니다. 황철규, 봉욱, 배용원, 이금노, 조영곤, 차경환, 이창수. 황철규는요, 고검장이자 국제검사협회 전 회장입니다. 봉욱, 대검 차장이죠. 배용원, 윤석열 변호인으로 알려져 있는 역시 검사장 출신입니다. 이금노 마찬가지. 조영곤, 중앙지검장입니다. 윤석열하고 갈등을 벌였던 사람이죠. 그래놓고 나중에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이가 무슨 보복을 할까봐 싶어서 윤석열 지지를 했대. 차경환, 이창수 중앙지검장. 야, 내란의 핵심 인물들이 가득가득 모여있네요.
제가 세보니까 총 54명의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간부진한테. 예. 임원진 간부진에서만 총 54명의 전현직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부가 아닌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일반 회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아는 사람들만 추렸을 때 54명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까지 찾아내면은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임원진 중에 54명이 전현직 검사, 그 중에는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도 수두룩하게 포진해 있고, 고검장 같은 경우는 명함 내밀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있는 겁니다. 전현직 서울중앙지검장들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검사들의 공화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상 검찰 외곽 조직이거나 친검 조직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번 2022년에 검찰개혁법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의 입장을 대변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추윤 갈등 과정에서도 윤석열 편을 들었었고요. 윤석열 징계 과정에서도 윤석열 편에 가담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윤석열의 선 후배들로 구성된 윤석열을 위한 조직입니다. 윤석열을 위한 조직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냥 말이 좋아서 학회이지 실은 그냥 정치 검사들의 소굴인 겁니다. 정치 검사의 소굴인 겁니다. 원래 정치 검사들은요, 보복에 매우 능합니다. 아니, 정치 검사뿐만 아니라 보통의 검사들도 툭하면 보복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쓰라는 그런 권한과 권력을 자신의 개인의 이익, 심지어는 자신의 개인적인 불편함, 지 감정 쓰레기통으로 권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때 유명한 가수가 한 명 있었죠. 김원준이라는 가수 혹시 아십니까? 김원준. 예, 모두 잠든 후에. 모두 잠든 후에인가는 그 노래 불렀던 김원준. 얘가 한동안 뜸하다가 2014, 5년쯤에 우연히 나는 가수다였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죠. 슈가맨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옛날 가수였는데 다시 뜨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김원준이가 그동안 총각이었는데 여성 검사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김원준이 발표를 했죠. 자기 현직 검사인 누구랑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그 검사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야?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아는 후배가 기자죠. 기자 후배가 그 검사 얼굴을 사진을 하나 확보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내요. 가수 김원준이 결혼하는 검사는 이 사람이다. 딱 그것만 냈어. 잘했다 잘못했다도 아니야. 나쁜 얘기도 하나도 안 했어. 그냥 이 사람이 결혼한다. 그랬는데 그 기사 냈다고 그 해당 검사가 내 그 기사 쓴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기사 안 내리면은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협박 전화를 합니다. 기사 내리라고. 아니, 그 기사가 잘못됐어요? 결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 딴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맞아. 그리고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결혼한다라고만 썼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사 안 내리면 고소한다고 한 거예요. 황당하죠.
그 친구가 헐레벌떡 저를 쫓아와가지고 선배 세상에 그 검사가 그러더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대검 대변인을 찾아갔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좀 심하지 않나요? 자,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얼굴이 사진이 그 언론에 보도됐다고 고소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소하겠다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쁜 일도 아니고 그냥 결혼한다고. 결혼식 알려주는데 그게 뭐 고소할 일입니까? 예.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게 검사입니다. 이게 검사인 거예요. 자, 뿐만 아니죠. 한동훈만 보세요. 한동훈은 자기 집 문고리에 손을 댔다. 문고리 한번 돌려봤다고 해서 주거 침입으로 고소 고발하죠. 지 딸내미 입시 비리 의혹 제기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합니다. 뭡니까? 정상적인 사고라며 하는 사람이면 이런 짓은 못하죠. 누가 이런 거 가지고 고소를 합니까? 아동학대? 아,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은 검찰은 조국 딸 아동학대 했게? 아이고, 진짜.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예, 이게 검사예요, 이게 검사.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거나 자기가 좀 기분 나쁘다 하면은 누구를 향해서도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게 여차하면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찌를 수 있는 게 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김규현 변호사를 내쫓은 거죠. 한마디로 보복을 한 겁니다. 내란 피의자인 김주현, 이완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채팅방에서 입 바른 소리 좀 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내쫓은 겁니다. 이들은 말이 학술단체지 실질적으로는 검찰의 외곽 조직이죠. 외곽 조직으로서 검찰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고 그런 학술 발표를 하겠다. 학술의 이름을 외피를 쓴 정치질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여기에 김규현 변호사가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대뜸 내쫓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이게 검찰이 진행하는 제2 내란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란을 누군가가 방해하려고 하니까, 내란을 막으려고 하니까 그 걸림돌을 검사들이 제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검사들은요, 이런 외곽 조직을 이용해서, 검찰 외곽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또 정치질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얘네들 이 학술 발표에 통해가지고 언론 플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내란 사태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란,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 이것만 가지고 이거를 뒤집지는 못하니까 자꾸 절차 문제를 시비를 겁니다. 절차에 문제가 없어. 없는 거를 자꾸 있다고 해. 이걸 문제가 있으면요. 지금까지 검사들이 했던 거 다 문제돼요. 예,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런 식이라고. 이게 내란입니다. 검사들이 내란 일으키고 있어요. 검사들은요, 자신들의 목적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역풍?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왜? 역풍보다 지들이 먼저 언론 플레이를 하면 되거든. 역풍 날 것 같으면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해요. 선제적으로. 그런 놈들이 검사야. 근데 왜 우리는 불지도 않는 역풍을 우려해가지고 해야 될 일조차 안 하느냐고. 제가 매번 이런 식으로 참 얘기하는데 답답스럽습니다. 자, 김규현 변호사가 억울하긴 하지만 김규현 변호사 일 하나 가지고 검사들이 내란을 벌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좀 오버 아니냐. 예, 그래서 제가 준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보셨나요? 최근에 검찰이 공수처에 이정섭 검사 비위 사실을 이첩을 합니다. 이정섭 검사가 여러 개의 비위가 적발이 되었죠. 그 중에서 자잘한 것은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큰 거는 공수처에 보내버려. 제일 큰 게 이거 아닙니까? 처가 관련 비위. 지금 이정섭이를 기소한 거는, 검찰이 기소한 거는 사실상 김영란법 위반 이런 거예요. 기껏해봤자 벌금 나올 거. 그걸로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처가 관련 비위인데 이거를 공수처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거야.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공수처에 이첩을 한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공소시효를 넘겨버리면 욕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공수처한테 짐을 떠넘긴 거죠. 공수처가 시간이 쫓겨서 결국 기소 못하게 하려고. 만약에 공수처가 기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수처 수사력 부족이니 일을 못하니 공수처를 해산해야 되니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 공수처가 지난 내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을 제끼고 더 성과를 많이 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똥을 던져줘가지고 폭탄 하나 던져줘가지고 공수처를 망하게 만들려는 거죠. 이런 식의 작전을 씁니다. 이거 검찰이 고도로 욕먹이는 거거든. 이거 연맥이는 거잖아요. 이거. 예? 또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체포 저지 이걸 반대했던 간부를 해임했다고, 내쫓았다고. 이 김성훈 이 개새끼는 구속영장이 3번이나 기각되죠. 오늘 경찰이 4번째 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해야 한다라고 그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왔는데도 검찰은 영장을 안 내주고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 결국에 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한 경찰 측에서 다시 청구를 한 겁니다. 예, 검찰 또 며칠 질질 끌 거예요. 일주일, 열흘 막 끌 거야. 그래가지고 탄핵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때쯤에 슬그머니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 뭐 난다 그러면 그때쯤에 슬그머니 영장을 기각한다든지 할 거예요. 또 기각할 거야. 얘들 그러고 남을 놈들이야. 아무튼 그 사이에 보복극이 이루어졌죠. 검찰이 보복을 하라고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린 쳐다보고 있죠? 자, 민주당 일부 저 이상한 잡놈들이 계속 역풍 타령을 하는데 그 역풍 타령을 하는 동안에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어요. 주저하는 우리가 싸움을 주저하고 있을 때, 공격을 주저하고 있을 때 저들은 더 매섭게 덤벼들고 그러는 와중에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차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2차 내란에 그동안 열심히 싸워줬던 정의로운 시민들이 다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 세력이.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왜 역풍 타령하면서 이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느냐고.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2차 내란이 진행 중인 겁니다. 이 2차 내란은 현재 검찰을 중심으로 보복극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 힘을 쓸 준비도 되어 있다. 아니, 힘 쓴다. 그게 뭡니까? 최상목 탄핵입니다. 심우정 탄핵입니다. 지금 심우정 탄핵을 하면 되네 안 되네, 대선에 도움이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대선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지금 2차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내란 진압 못하면 대선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디서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 앞서서 어떤 분이 우상호도 김부겸도 별거 아니잖아. 우상호나 김부겸 걔네들이 뭐 무섭겠어요? 하지만 우상호나 김부겸을 앞세워 있는 우리 내부에 숨어서 암약하는 겁쟁이들이, 걔네들이 문제죠. 걔들
겉으로 말 못해요. 지들이 못 나서는 거야. 맨날 그래. 남을 앞세워. 비겁한 새끼들이. 여러분 박광훈만 보세요. 박광훈 언제 지가 직접 나서는 거 봤어? 맨날 남 앞세웠지? 예? 그런 거예요. 맨날 수도권 중진 의원이라는 둥, 수도권 재선 의원이라는 둥, 이렇게 익명 속에 숨어가지고 우리의 대여를 흐트러뜨린 자들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호가 문제가 아니라 우상호를 앞세우고 있는 그 뒤에 숨어있는 이 비겁한 새끼들, 지 이름자도 못 내는 그 더러운 놈들, 걔들이 문제라는 거지. 우상호 별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관심을 끊어버리면 그게 속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우상호를 앞세워서 떠버리는 새끼들은 계속 떠버릴 거예요. 그 입을 틀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힘을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저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힘이 있는데 왜 안 보여줘요?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